두려움이 아닌 친구 같은 수학으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고졸 검정고시 수학의 최주연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검정고시 제2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질답방에 시험 잘 봤다, 또 저한테 뭐 감사하다, 또 열심히 학습한 만큼 많이 응원해달라, 이러한 글들이 꽤 많이 올라왔고, 그걸 보면서 되게 보람도 느꼈고, 혹시라도 실수를 해서 틀리신 분들 낙담하고 계시지 않을까 많이 걱정도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기회는 또 옵니다. 혹시라도 시험 못 봤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울해 계시지 마시고, 다음에 오는 기회 그때 잡으면 돼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음 회차를 또 여러분들 기다려주시면 되겠고요. 또 합격하신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는 우리가 꼭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기출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해에 또 도전을 하실 분들은 이 기출 문제가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숫자만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유형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좀 특이한 유형의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출제가 되었어요. 빈출 유형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유형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어떤 문제들이었는지 1번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바로 이 문제. 제가 항상 실전 모의고사 때도 그랬고, 또 여러분들 기본 이론에서도 그랬고, 문제를 풀어드릴 때마다 항상 다항식의 연산 파트는 1번으로 나온다라는 이야기 종종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이미 눈치채고 계셨을 겁니다. 다만 덧셈인지 뺄셈인지 또는 그 식 앞에 곱하기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연산을 가는 건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잘 풀어주면 되는 그런 문제, 1번 문제가 예상대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덧셈이고 B라고 하는 다항식 앞에 2배를 한 값을 A와 더한 결과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잘 푸셨죠? 같이 한번 또 풀어볼까요? 자, A라고 하는 다항식 항이 2개인 2차식이고, B라고 하는 다항식 마찬가지로 항이 2개인 2차식입니다. 자, 그랬을 때 A 플러스 2B라고 했죠? 자, 그러면 A 자리에 2x제곱 플러스 x를 그대로 써 두고, 자, 플러스 2라고 써주고 괄호치고, 자, 요거 x제곱 마이너스 1, 즉 b라고 하는 다항식을 써줘야 합니다. 여기에서 괄호를 해주지 않으면 실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1을 바로 이 앞에 이렇게 이 옆에다가 바로 이어서 써버리면 마이너스 1에 2배를 하지 않은 상태로 문제를 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괄호를 해줘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2x제곱 플러스 x, 자, 플러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네, 맞아요. 분배 법칙을 쓰셔야죠.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다항식의 2배 값, 그렇다면 요렇게 곱한 값을 써줍니다.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이제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동류항이고 나머지 x하고 마이너스 2는 동류항이 아니죠? 그렇다면 x하고 마이너스 2는 더 이상 계산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요 동류항만 먼저 계산을 해볼까요? 2x제곱 플러스 2x제곱. 그렇다면 x제곱이 2개인데 여기에 2개의 x제곱을 또 더해 라는 뜻이니 바로 4x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4x제곱, 그 다음 나머지 플러스 x, 마이너스 2까지 요렇게 차례대로 써주면 됩니다. 끝. 바로 정답은 요렇게 나오네요. 4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라고 써있는 거 3번에 있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바로 3번 요렇게 선택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항상 나온다라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수를 만약에 해버리면 그 문제 동그라미 내 점수로 받기가 어렵지요? 자, 실수 없이 잘 푸셨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짜잔! 2번 문제로 고고싱!
자, 이번 문제도 우리가 예측했던 그런 문제, 항등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항등식은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잖아요. x의 값에 관계없이? 그렇다면 여러분,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다 라는 항등식의 성질로까지 여러분들 생각을 넓힐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주어져 있는 등식을 보았을 때 지금 좌변은 차의 제곱꼴입니다. 그렇다면 전개가 가능해요. 그래서 좌변을 선생님은 전개를 할 것이고요. 자, 우변과 비교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볼까 해요. 자, 이번 문제,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의 값은 하고 물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좌변을 전개해주면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설마 차의 제곱 전개하는 공식 잊으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되옵니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혹시라도 잊으셨다면 지금 다시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 a-b 전체 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앞에 거 제곱에다가 자, 빼기 2 곱하기 a 곱하기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러니까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짜잔 이렇게 나타내어진다 라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였다면 이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위의 것을 그대로 따라가서요. 자, x제곱 마이너스 자, 2 곱하기 x 곱하기 2 그래서 4x 그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유지시켜 주었고 자, 그 다음 여기 플러스 4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누구와 같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와 같다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동량끼리 서로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같죠? 자, 이제 얘하고 얘가 또 같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이 둘도 서로 같아야 되죠. 따라서 a 값은 4구나 라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자, a의 값은 하고 물었고 우리 4가 나왔는데 어때요? 정답 체크할 부분에 있죠? 자, 그래서 2번을 선택해주면 되는 거죠. 자, 어떠세요? 2번 문제 잘 푸셨나요? 자, 이것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는 3번으로 고고싱. 자, 3번 문제는 바로 나머지 정리 문제입니다. 그쵸? 항상 이제 우리가 3번 문제에서 이렇게 나머지 정리, 즉 나머지를 묻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자,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을 굳이 x-로 다 나누어 보지 않아도 지금 검산식을 우리가 항등식으로 딱 나타내서 이렇게 검산식으로 표시를 해서 문제를 풀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을 x-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뭐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다 라고 한다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자, 이것을 이렇게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는 r이다 이렇게 썼다면 검산식으로 나타냈을 때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은요 x-1 곱하기 qx 플러스 r과 같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타내었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의 항이 0이 되게 하는 값은 자, 요게 0이 되게 하려면 x자리에 1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아하,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x들 자리에 모두 1을 넣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1 빼기 3 플러스 7은 여기는 0이 돼버리고 그쵸? 이거 1 빼기 1은 0인데 0과 qx가 곱해지니까 0이 되고 남는 것은 r이다. 오? 우리 나머지 r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좌변을 계산만 하면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계산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r은 5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5라고 써있는 거 저기 1번에 있나요? 자, 그래서 정답 1번을 체크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완성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쪽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한 식이 지금 이것일 때 상수 A의 값은 인수분해한 식이 뭐 이거다 그랬을 때 모르는 뭐 상수 A의 값을 물어본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제가 마치 이 문제는 꼭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마치 찍신처럼 두 가지의 유형을 콕 집어서 여러분들께 기본 이론 때 계속 강조를 드렸고, 핵심 요약 특강 때도 강조를 드렸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번에도 우리의 예상대로 출제가 되었네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x세제곱 플러스 9x제곱 플러스 27x 플러스 27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전체 세제곱이다 라고 하면 이거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우리 이렇게 전개할 수 있었잖아요. 자, 전개를 한 이 식을 다시 요렇게, 그죠? 나타내는 관계, 인수분해잖아요. 좌변의 모습이 인수분해가 된 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x세제곱 플러스 9x제곱 플러스 27x 플러스 27 이거를 딱 보고 27이 3의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x세제곱은 x를 세제곱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 혹시 설마 x 플러스 3 전체 세제곱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식에 따라서 얘를 전개를 정말 해봤더니 x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여기서 a 역할이 x잖아요. 자, x제곱 곱하기 여기서 b 역할이 지금 3인 거죠. 자, 3 곱하기 x 곱하기 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그래? 그럼 얘네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 정리했더니 자, x세제곱 에다가 얘를 계산하면 9x제곱이 되었고, 다시 얘를 계산하면 9에다가 3을 곱하니까 27x가 되었고, 이거 잘 안 보이나요? 색깔 바꿉시다. 자, 요거 27x가 되었고, 다시 여기 플러스 3. 그럼 플러스 3의 세제곱. 그러니까 27. 요렇게 나오면서 똑같은 값이 나왔어요. 그렇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요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식은 x 플러스 3 전체 세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플러스고 a, 여기 보세요. x 플러스 3, x 플러스 a라고 했을 때 아하, a의 값이 그러면 3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을 나타내고 있는 3번을 선택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도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5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것 또한 복소수의 상등을 사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지금 좌변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좌변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그럼 좌변을 전개를 해서, 그죠? 자, 분배, 그러니까 이렇게 분배를 해서 전개한 꼴로 계산을 해서 나타내서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a의 값은 하고 물었으니 자, 봅시다. 그렇다면 좌변을 자, i하고 2를 곱해서 2i 플러스 i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것이 a 플러스 2i와 같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복소수에서 자, i의 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배웠지요? 맞나요? 자, 그래서 i의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는 거죠. 자, 요거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2i 마이너스 1은 a 플러스 2i가 되지요. 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비교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선 실수 부분은 a와 마이너스 1이고 허수 부분은 2가 되죠. 이렇게.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아지려면 어차피 허수 부분은 서로 이미 같아요. 그렇다면 실수 부분끼리 또 같아야 된다. 끼리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2번에 있네요. 자, 그래서 정답 2번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5번 문제까지 뭐 특출나게 뭐 어렵거나 뭐 새로운 유형 없죠? 자, 그렇다면 이제 6번으로 갑니다. 자, 두수 2하고 4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는 0일 때 상수 a의 값은? 하고 물었어요.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문제에서 x제곱의 개수가 1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근이 주어졌어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 x제곱의 개수가 1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자,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곱하기 x 더하기 두 근의 곱은 0이다 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근이 주어졌으니 그렇다면 두 근이 2하고 4니까 2와 4를 더하면 6이 나오고 2와 4를 곱하면 8이 나오지요. 자, 그래서 각각 대입을 했어요. 자, 두 근의 합자리에 6을 넣고 두 근의 곱자리에 8을 넣었어요. 이미 앞에 마이너스는 공식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이다 라고 하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짜잔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수 a의 값을 찾아보았나요, 여러분? 바로 8이겠죠. 아하, 얘가 바로 a의 값이구나. 그래서 상수 a의 값은요, 8. 정답 4번을 이렇게 선택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또 이렇게도 풀 수 있죠. 근이 지금 2하고 4예요. 그러면 근이 나오기 전 단계의 식은 x-2 곱하기 x-4는 0이다 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0 또는 얘가 0이어서 x는 2, x는 4라고 하는 근을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여기 1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이걸 전개하셔도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x제곱 마이너스 2x 그죠? 왜냐하면 요거를 마이너스 4x 먼저 써주어야 여러분들이 덜 헷갈리겠네요. 자, 보세요. 자, 먼저 이렇게 자 x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x 또 이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 또 이렇게 하면 둘을 곱해서 플러스 8은요. 이렇게 되지요. 자, 그럼 여기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그리고 플러스 8은 0이 되면서 아까 구해놓은 식과 똑같은 2차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8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도 풀 수 있음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7번 문제로 갈게요. 야, 2차 함수의 최대차수 문제는 정말 매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자, x값의 범위가 주어졌습니다. 저 범위 내에서 요 2차 함수의 최대값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친절하게 그려져 있는 이 그래프를 보았어요. 보았더니 자, 위로 볼록인 그래프 짜잔 그려져 있고 지금 최대값은 함수값이 가장 클 때 그럼 이렇게 지금 범위가 x값의 범위가 0에서부터 지금 3까지였던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때의 함수값들은 여기 이렇게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높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y의 값은 바로 요 y. 그 i가 지금 5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면 요 점이요. 2,5인데요. x값 2는요. 이 범위 내에 있으니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범위 내에서의 최소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x가 0일 때 y가 1. 요 실선 중에서 가장 낮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함수값 y의 값은 1이잖아요. 그래서 최소값을 물었다면 정답은 1일 텐데 자, 문제에서 최대값을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꼭지점에 y좌표의 값이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5를 나타내고 있는 4번을 선택해주면 된다. 이건 거죠. 자, 그래서 정답 4번을 써주면 됩니다. 자, 최대값 이것은 함수값이기 때문에 y의 값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 x를 보는 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제 같이 완성을 해보았고 자, 이제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고차 방정식의 근이 주어졌어요. 지금 4차 방정식인 거 고차 방정식인데 이 4차 방정식의 한 근이 2라고 했어요. 상수 a의 값을 물었습니다. 근이 2야. 근데 근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그 값을
저 등식에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근이 2다라고 했으니 x의 값이 2다라고 했을 때 x자리에 2를 대입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x는 2다. 그래? 그러면 x자리에 모두 2를 넣어볼까요? 자, 2의 4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a는 빵 0 이렇게 되죠. 자, 이제 그러면 좌변 여기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16 마이너스 4, 3, 12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을 계산하면 4죠. 4 플러스 a는 0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정답 1번이에요. 자, 정답 이렇게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 문제도 완성. 그래? 그렇다면 이제 9번으로 가보죠. 자, 연립방정식의 해가 x는 2, y는 b일 때 두 상수 a하고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 연립방정식에서 이미 해가 하나 주어졌어요. x의 값이. 그죠? 아니, 그러면 주어져 있는 여기 지금 이 연립방정식 중에서 위에 있는 식의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무슨 값을 구할 수 있나요? 네? 맞아요. y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y를 구해서 여기에다 대입해 주면 되고 그 값이 b인 거죠. 그러면 x도 알고 y도 알아? 하하? 그러면 이제 x하고 y자리 그 값을 넣고 계산을 하면 무슨 값이 나온다? 맞아요. a 값이 나옵니다. 엄마, a 값, b 값 다 알아버렸네. 그렇다면 a와 b의 값을, 자, 더한 값을 우리는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많이 풀었던 문제인데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순서대로 한번 풀어볼까요? 우선은 저는 위에 있는 식에 기억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 니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자, 그래서 x는 2다라고 했을 때 요 값을 기억에 먼저 대입을 해서 y의 값을 구할게요. 자, 그러면 2 더하기 2y는 10이 되었습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2y는요. 10에서 2를 빼버리니까 8이 되었고 양변을 2로 나누어서 y는 4가 되었어요. 아싸! b값 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b는 4구나. y가 4구나 라는 뜻이죠. b하고 y가 같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을 구했어요.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지금 x의 값도 알고 있고 y의 값도 알아버렸으니 지금 구한 이 값을 어디에? 맞아요. 니은에 대입을 해서 무슨 값을 구한다? 네? 그죠? a의 값을 구하는 거죠. 자, 해봅시다. 그럼 x자리에 자 2를 대입했고 y자리에 4를 대입했다. 그러면 자 a의 값 구할 수 있죠. 4에다가 16을 더한 값이 a다. 따라서 a는 2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a 값도 알고 b 값도 알아버렸네요. 자, 그러면 a가 20이고 b가 4. 이 두 값을 더해버릴까요? 그러면 20에다가 4를 더하니 24가 되네요.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요. 24를 나타내고 있는 4번을 선택해주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좀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산하는 과정에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동그라미 맞출 수 있는, 그죠? 동그라미 4점수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이제는 10번 문제로 갑니다. 자, 2차 부등식의 해를 묻는 문제도 단골 문제. 얘를 모르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제가 엄청 강조를 했었는데요. 자, 2차 부등식의 해는요. 2차 함수하고 연관지어서 쉽게 구할 수 있었지요. 지금 여러분 이 2차 부등식을 나타내고 있는 값이 이렇게 두 1차식의 곱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전개한다면 최고차항은 x제곱이 되죠. 그 개수가 1이 되니까 아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모양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가 x축이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0이다 라고 해서 x의 값을 구해보면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4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요 자리가 마이너스 1이고 요 자리가 4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같다가 있으니 빵꾸뽕이 아니라 빵꾸의 색칠을 이렇게 해주면 되고, 여러분들 지금 이 식에서 함수값이 양수인 구간은 여기, 함수값이 음수인 구간은 여기잖아요. 이것만 볼 줄 알면 금방 정답이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 바로 여기를 묻는 거잖아요. 그리고 같다가 있으니 여기까지. 따라서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찾아봅시다. 얘랑 똑같은 거 여기 있죠? 그래서 10번에 대한 정답 3번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0개의 문제까지 왔습니다. 자, 지금 딱 절반을 풀었는데, 자, 이제 11번 문제 쪽으로 또 가볼게요. 좌표평면위의 두 점 A하고 B에 대하여 선분 A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 내분점과 외분점은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그런 문제였죠. 자, 그러면 우선 내분한다라고 했으니 분모는 1과 2, 즉 내분하는 요 1대2라고 써져 있는 요 값을 더해서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X좌표, Y좌표, 자, 이렇게 분모 써놨어요. 그런 다음 분자에 오는 값은 먼저 X좌표끼리 먼저 마이너스 1이랑 2를 써주고 1대2로 내분한다라고 했으니 아래에 얘를 써준 상태에서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여 더한 값을 써주는 거죠. 자, 1 곱하기 2를 하면 2가 되지요. 자, 마이너스 1하고 2네요.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제는 y. 자, y는 1과 4가 있어요. 자, 그럼 1이랑 4를 또 요렇게 써주고요. 자,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여 더한 값을 써주면 됩니다. 1과 4를 곱하면 4가 되고요. 2와 1을 곱하면 2가 되지요. 이렇게요. 공식이에요. 그쵸?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상태에서 자, 이 부분이요. 분자가 0이 되니까 얘는 0이다. 자, 이 부분은요. 3분의 6이 되는데요. 약분이 되니까 2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바로 0,2가 됩니다. 0,2 있네요. 3번이 정답이다 라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자, 공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자, x1, y1 자, x2, y2 자, 이렇게 점이 두 개가 있을 때 자, m 대 n으로 내분한다 라고 하는 그 점의 좌표는 자, 분모는 m 플러스 n 자, m 플러스 n 그대로 써주고요. 마찬가지로 m 대 n은 그대로 써놓고 여기에 x1, x2가 있으면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한 값을 더해서 써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m x2 더하기 n x1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요 아래에 y1, y2를 썼다면 마찬가지로 또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자, 여기에 m y2 더하기 n y1 그 공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내분점의 좌표가 나온다라는 사실도 또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0,2가 정답이다라는 거지요. 자, 이제 그러면 12번 문제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2번 볼까요? 이 문제도 엄청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항상 나오는 패턴이 여기가 평행이고 라고 나오거나 수직이고 라고 나오거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지나는 점 하나 주어지고 봅시다. 이 직선의 수직이고 점 4,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하고 물었어요. 두 직선의 수직 조건 어떤 것이 있죠, 여러분? 자, 예를 들어 지금 요 직선과 자, 이렇게 직선이 있어. 자, 그런데 이 직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 그러면 얘의 기울기가 뭐 m이고
그 다음 얘의 기울기가 n이다 라고 한다면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 자, m 곱하기 n은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요 직선의 기울기는 x의 개수가 1이니까 아하, 이때의 기울기는 1이구먼. 그죠? 그럼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뭐 네모다라고 놨다면 1 곱하기 네모를 한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아항.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구나. 그죠? 마이너스 1. 그리고 지나는 점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공식을 사용해서 y 마이너스 요게 지나고 있는 y좌표값 0은 자, 기울기 마이너스 1. 크죠? 여기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다가 괄호를 쳐야 되니까 숫자 1은 생략이 가능하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x좌표 지나는 x좌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구나 라는 거죠. 앞에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 자, 마이너스를 곱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 플러스로 짜잔 바뀌잖아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다라는 거죠. 자, 찾아보셔요. 여기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y 마이너스 y1은 m 곱하기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x1이다. 이거 공식이에요. 그죠? 그 공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정답 구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가 0이니까 y좌표 여기가 0인 거고 여기 좌표가 4니까 여기 4 넣어준 거죠. 여기는 어차피 뺄셈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2번 문제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13번입니다. 중심의 좌표가 3,1이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그랬어요. x축에 접해? 그렇다면 원의 반지름의 값은 원의 중심 좌표의 y좌표의 절대값과 같죠. 왜 절대값을 굳이 이야기하느냐? 이 원이 1사분면이 아닌 뭐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4분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공식처럼 이야기를 하려면 어차피 반지름이 음수는 나올 수 없으니 그렇잖아요. y좌표가 음수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반지름을 나타낼 때는 절대값을 이용해서 나타내어준다. 그래야 양수가 되니까. 그 소리예요. 다행히 이 원은요. 1사분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3,1이다. 자, x축에 접하고 있으니 y좌표의 값이 1이면 반지름의 길이도 1이다. 1의 절대값은 1이니까요. 그 소리죠. 자, 그러면 x-3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1의 제곱과 같아요. 이렇게. 근데 1은 제곱을 해도 똑같이 1이잖아요. 찾아보세요. x-3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1. 짜짜짜 여기네.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도 완성했고요. 이제는 14번. 좌표 평면의 점 2,3을요.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에는 x좌표와 y좌표를 바꾸어 나타내어 주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도 보면 여기가 지금 2,3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요게 길이가 같은 위치에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어요. x좌표와 y좌표가 서로 바뀐 모양. 그것이 바로 점의 좌표입니다. 자, 그러면 3,2 여기 있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거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어떻게 점의 좌표가 바뀌는지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자, 이렇게 해서 14번 문제도 완성.
자, 이제 15번 문제. 두 집합 A하고 B에 대하여 A 교집합 B는 하고 물었습니다. 오, 그러면 여기서 교집합이라고 하는 건 A 집합에도 있고 B 집합에도 있는 원소라는 뜻이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선생님이 나타내어 보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원소는 3하고 6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3하고 6을 써주고 나머지 여기 1, 나머지 여기 5를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교집합을 물었잖아요. 그러면 A 교집합 B는요. 3 그리고 6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을 선택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5번 문제도 완성.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는 16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진리집합을 물어보는 문제. 사실 뭐 기출 파트에서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저 용어 자체가 나온 것은 지금 처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본 이론에서 이미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설명 다 끝났고 설명해 드렸고, 여러분들 그냥 이 전체 집합이 이거일 때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은 하고 묻는다면 X는 짝수이다라고 했으니 요 지금 전체 집합 위에서 짝수인 아이들을 모아서 만든 집합이다라는 것쯤은 여러분들 감 바로 잡으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하, 진리집합은 주어진 조건이 참이되게 하는 원소들의 집합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짝수는 2, 4, 6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집합 2, 4, 6을 원소로 하는 집합으로 나타내어진 2번이 정답이다 라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해서 16번 문제도 완성. 제가 항상 수학 가르칠 때도 제가 선생님으로서 막 되게 이 용어가 좀 어렵죠. 근데 이 용어를 알아야 돼요 라고 제가 약간 잔소리처럼 할 때가 있었어요. 특히나 뭐 다항식 파트를 할 때는 뭐 개수, 차수, 뭐 항, 동류항 이런 이야기도 잔소리 많이 했지만 명제 파트 또 집합과 명제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여기서도 새로운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낯설다라고 생각하실 때 용어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진짜 제가 많이 드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뭐지? 진리인 집합인가? 뭐가 진리 있어?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쟤를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미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요거에서 여기 참이되게 하는 원소로 만들어진 집합이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또 올해도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로 갈게요. 항상 이제 함수 파트에서는 뭐 합성함수냐 또는 역함수냐 약간의 그런 싸움인데 올해에는 이렇게 역함수가 그죠? 또 출제가 되었어요. 이번 2회 때. 자,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어요. 자, f 인버스 c의 값을 물었습니다. 역함수잖아요. 그쵸? 인버스가 딱 보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f 인버스 c.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별이다 라고 한다면 x와 y의 위치를 바꾸어 다시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역함수의 역함수니까 원래 함수 f가 나오고 이거의 별의 값이 c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응표에서요. 지금 여기 화살 받은 쪽에서 C 보이죠? 도대체 어디에서 지금 화살을 쐈을까? 거꾸로 올라가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1이에요. 아하, 그래? 그렇다면 별의 값이 1이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F1의 값이 C였어? 다시 여기서 역함수로 가면 F 인버스 C는 그러면 1이구나. 자, 이렇게 X하고 Y의 자리 위치를 바꿔주니까요. 즉, 얘를 조금 더 이 대응표에서 쉽게 가면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니라 Y에서 X로의 함수를 F 인버스 역함수라고 하죠. 그렇다면 화살표 방향이 다 여기서 이렇게 바뀐다라고 했을 때 지금 F 인버스 C니까 C는 어디로 가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로 간다. 정답 1을 나타내고 있는 1번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18번 문제로 가볼까요? 요 무리함수의 그래프는요. y는 루트 x라고 하는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두 상수 A하고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물었어요. 자, 여러분, 이 무리함수에서요. 지금 요 Y는 루트 X의 무리함수의 시작점은 우리 0,0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이제 Y는 루트 X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한 이 무리함수의 시작점. 이것은 바로 여기서 1,4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얘를 봤을 때도 시작점은 충분히 여러분들 구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시작점이 그러면 A, B다. 요것만 보고 나타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A가 1이고 B가 4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A가 1이고 B가 4니까 이 둘을 더한 값은 5가 되면서 5를 나타내고 있는 2번을 정답으로 선택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자, 평행이동을 했다. 그럼 시작점을 살펴봤을 때 여기가 0,0, 여기 시작점이 1,4. 그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구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X축의 방향으로 정말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시작점을 나타내면 A, B라고 할 수 있으니 A가 1이고 B가 4, 따라서 더하면 5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을 선택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8번에 대한 정답 2번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았고, 자, 이제 두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19번부터 볼게요. 그림과 같이 등산로 입구에서 쉼터까지 가는 길은 4가지, 쉼터에서 전망대까지 가는 길은 2가지가 있다. 입구에서 쉼터를 거쳐 전망대까지 길을 따라가는 경우의 수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입구에서 쉼터까지 가는 길은 4가지. 자,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4가지. 쉼터에서 전망대까지 가는 길은 2가지. 그렇죠? 여기 하나, 둘, 여기 2가지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가든 이렇게 해서 가든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확률 파트, 경우의 수 파트를 설명을 드릴 때 여기서 동시에라고 하는 말이 꼭 같은 시간에만 일어나는 사건을 뜻하지 않는다. 잇따라 일어나는,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을 생각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입구에서 쉼터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다시 전망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잇따라 일어나는 이 사건은 곱의 법칙으로 풀어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4가지와 2가지를 곱하여 8가지의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경우의 수를 물었으니 8을 나타내고 있는 4번을 정답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19번 순열, 20번 조합 이런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19번, 20번 모두 합의 법칙 또는 곱의 법칙 이런 문제가 나오거나 항상 나오는 패턴이 있는데 이번에는 19번에서는 이렇게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20번에서는 조합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볼까요? 그림과 같이 6종류의 과일이 있다. 이 중에서 서로 다른 2종류의 과일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순서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나 바나나 복숭아를 선택을 하는 거나 복숭아 바나나를 선택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합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6종류의 과일이 있어. 그 중에서 2종류를 선택한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분모는 2 곱하기 1이 되고 분자는 6 곱하기 5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여기에서 1은 2, 2, 3은 6, 그럼 3, 5, 15. 자, 그래서 여기 빨간으로 쓸게요. 15. 요렇게. 그러면 경우의 수는 15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을 선택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20개의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2023년도 제2회 고졸 검정고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도 문제를 같이 풀면서 아셨을 테고 또 문제 유형도 파악을 하셨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저는 임무를 완수했으니 자, 오늘 기출해설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